안녕하세요, 겜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과학동화, 바로 어린이 과학동화 배드가이즈 드림웍스 최초의 범죄오락 액션 블록버스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넘겨보시면 목차가 일단 바로 나와 있고, 자, 꿀벌 사라지고 식량은 부족해지고 식물 계절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세포벽으로 아이스크림의 얼음 결정을 작게 만들어서 더 맛있어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미국 테네시 대학교 식품과학과 타오우 교수팀은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유지시키는 재료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이루는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은 녹았다가 다시 얼면 결정들이 딱딱하게 뭉쳐버려요. 이걸 막는 물질이 안정제입니다. 연구팀은 합성 물질인 기존의 안정제 대신 자연에서 비롯한 성질의 물질을 찾았습니다. 바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였습니다. 연구팀이 아이스크림에 셀룰로스를 넣었더니 얼음 결정이 뭉치지 않고 커지지도 않았어요. 우 교수는 장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데도 셀룰로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암세포만 죽인다. 나노머신이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또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0일 한국과학기술원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 정영도 연구원팀이 이끈 공동연구팀은 세포 내에서 포도당 등의 물질을 운반하거나 근육을 움직이는 생체 분자인 단백질의 특징을 모방해 암세포를 죽이는 나노머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머신은 세포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단백질, 유전자 등의 구조체를 말해요. 연구팀은 2나노미터 크기의 금 나노입자 주위에 환경에 따라 접거나 펼칠 수 있는 합성 분자를 붙여 나노머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노머신은 세포 밖에서는 접혀 있다가 세포막에 닿으면 확 펼쳐지면 세포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나노머신의 분자가 단백질, 물, 유전자 등이 섞여있는 세포질과 반응하면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나 주위 분자가 쉽게 반응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파괴하는 특성이 있죠. 나노머신이 모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구팀이 나노머신에 걸쇠 분자를 끼워 넣었거든요. 걸쇠 분자는 나노머신의 분자가 일자로 펼쳐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pH가 6.8 이하인 액체에서만 걸쇠 분자가 나노머신에선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상세포 주위의 pH는 약 7.4인데 비해 암세포 등 비정상세포 주위에는 pH가 6.8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걸쇠 분자 덕분에 나노머신은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거죠. 이 나노머신을 이용하면 직접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영도 연구원은 기존 항암 치료에서 약물 사용으로 발생하였던 신체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보시면 자, 재미있는 과학 만화 나오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미래 선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자, 우리나라 최고의 화석지층, 제주도 서귀포층이라는 것도 있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또 재밌는 과학 만화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쓱싹쓱싹 그림터, 시끌벅적 토론터.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라고 토론 주제가 나와 있네요. 자, 제가 이 두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제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이 아닌 다른 친환경 발전도 환경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점과 잠재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동물들의 행동 반경을 줄여 동물 다양성이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소음이 매우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원자력 발전은 비교적 좁은 토지와 적은 에너지원으로 방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위험한 상황은 드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관리가 소홀했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원자력 발전소를 작동시켜 문제가 생겼죠. 그러므로 전 원자력 발전이 인류와 지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게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관리를 정말 잘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장치를 더 추가하고 그런다면 충분히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에너지를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사선 폐기물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하죠.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물들도 폭발하는 큰 소리 때문에 놀라거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식물도 죽을 수 있고요. 이처럼 많은 생명체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다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원자력 발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친환경적 에너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사고 위험이 있죠. 사고 위험이 있는 걸 하는 것보단 다른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연구는 조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스마트 스쿨 나와 있고, 자, 꿀록 탐정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만에 사라지는 게임 셧다운제. 자, 최근에 셧다운제가 풀렸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셧다운제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상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정확히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16살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12시가 되면 게임이라는 마법이 휘리릭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죠.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어린이, 청소년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현재 여러분의 게임 생활 안녕한가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법률이 조금 살짝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이를 속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또 넘겨보시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듯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우리의 건강과 정신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임을 할 땐 뇌에서 도파민이 평소보다 30%에서 40% 더 많이 분비돼서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간 조절을 하기도 어려워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런 자세를 오래 있다 보면 어깨가 굽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면 두통이 생기거나 통증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심할 경우엔 불면증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면 실력이 나빠지고 어느새 잘 시간을 훌쩍 넘기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료 게임에서는 간혹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사기를 치거나 돈을 빼앗기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로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또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이는 저녁부터 게임에 더 몰입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에 가몰입을 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국가가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표된 게임 백서에 따르면 요즘 게임을 PC보다 모바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게임 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엔 적용이 되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사실상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논란 끝에 게임 셧다운제는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곧 게임 속의 세상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요. 자, 자신도 게임 시간을 조절하고 자신이 정말 피곤한데도 게임을 하고 그 정도로 하면 몸도 안 좋아지고 중독이 되고 실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적절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존재지만 사용이 너무 지나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루 게임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처럼 게임사에 일정한 시간에만 게임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죠. 혹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게임 말고 농구나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 책을 읽어본다거나 자신이 게임보다 재밌어 할 수 있는 것 같은 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게임 속 세상에서 적절하게 로그아웃 하는 것은 게임이 삶의 진정한 활력소가 되는 길이랍니다. 자, 다음에 뒤쪽으로 넘기시면 마이보의 과학 영상 읽어준과 바로
그 다음에는 스티브 코딩쌤의 마인크래프트 코딩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자 퀴즈 러닝 게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마인크래프트와 코드 작성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로는 이번 어가도는 끝이 나는데요.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만 안녕.